어느 정도 교원분들이 다 모여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교수법 특강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교수법 특강을 오늘 차로 제4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참여 교원분들은 미래융합대학이라고 하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하는 단과대학 소속 교원분들이 좀 많으시고, 그런 분들 아니시더라도 저희 대학의 전체 교원분들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 터라 교수님들의 소속 학과나 이제 뭐 이런 여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임 교원이 의무 참석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강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오픈되어서 열리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연구소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한정수라고 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1년도 동계방학 기간에 교수법 특강을 5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분은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교육과에 재직 중이신 김민정 교수님이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강의명은 성인학습자를 위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교수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에 있는 김민정입니다. 방학 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5회 어떤 이런 교수법 특강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4번째라는 사실이 놀랍네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금 안팎으로 신경 쓰실 일이 뭐 학교 상황도 그렇고 많으실 텐데 방학 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또 나름의 하시는 일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뭐 특강을 하는 동안 언제라도 뭐 채팅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마이크를 지금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지금 하는 뭐 특강 자체가 비대면 이런 화상교육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까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교수님들께서 언제라도 참석을 해주시면 뭐 상관없습니다. 전혀 뭐 한 20명 남짓 되시는 정도라 누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을 하셔도 전혀 뭐 이렇게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강을 쭉 이렇게 여기저기를 하면서 딱 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수님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학생들과 달라서 이제 수업이면 제가 학기 초에 뭐 이렇게 약속을 학생들하고 해서 교육의 초반에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를 켜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우리 교수님들께 뭐 특강으로 1회 정도 만났는데 그렇게 강요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냥 뭐 참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조직의 약간 문화이기도 한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특강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딱 한 학교만 교수님들께서 전부 다 카메라를 켜고 참석하시는 그런 학교들의 분위기도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편하신 대로 참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조금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져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부분은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성인 학습자고 특히 이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주로 지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이렇게 학교를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저기 뭐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대학을 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아서 이런 특히 이제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학기부터 여러분들 수업이 대부분 아마 반 정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수업은 대면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비대면으로 가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어떻게 조금 접목을 하고 어떻게 더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을 하다가도 또 상황이 좋지 않거나 이러면 언제라도 또 비대면 상황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라운드 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룰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져야지 실시간 화상 수업이 조금 효과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화상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교수님들께 가장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제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고 최근에 우리 교육에서 특히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회복지학과나 그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심리치료학과 요런 학과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학과들의 특성이나 요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해볼 수 있는 동료 학습 몇 가지를 소개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수업의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실제로 이번 학기에는 이 중에서 내가 한두 가지라도 조금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딱 말씀을 드리는 부분요. 지금 이제 막 참석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신데 여기 파란 박스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특강을 들으실 때 그냥 쭉 듣다가 아유 뭐 이런 거 괜찮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내가 이번 학기에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 정도의 아이디어는 꼭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뭘 할까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특강을 조금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라운드 룰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금 지켜져야지 실시간 화상 수업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시간 화상 수업은 우리가 제가 이제 다른 학교들의 교수님들의 온라인 수업 컨설팅을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뭐 팬데믹 이 시대가 되면서 작년, 재작년 많은 학교 이제 교수님들의 수업 컨설팅을 온라인 수업 컨설팅을 이렇게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경우에 여기서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초반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동영상 강의를 하셨어요. 동영상 강의를 쭉 하시면서 발견되는 부분은 그냥 이제 강의 내용을 계속 이렇게 나열하는데 주로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셨는데요. 그러다가 2021년이 되면서 이제 줌이나 이런 것들 계약이 조금 원활해지고 이제 조금 시스템적으로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각 학교나 교수님들께서 또는 대학들에서 이제 요구 사항이 있죠.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라. 학생들이 불만이 조금 많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많이 실시간 화상 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수업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문제는 동영상 강의일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의 내용의 전개만 대부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동영상 수업이 가야 될 때 실시간 화상 수업이 효과적일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전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줌을 하라 그러니까 동영상 수업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가 클 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교수님들 그 수업 컨설팅을 봤을 때 놀라운 부분은 1시간, 1시간 반짜리 수업을 이렇게 그 컨설팅을 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실시간 화상 수업인 걸 모르고 파일 이름에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는 것을 보고서 안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줌이나 뭐 그 지금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도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을 너무 내용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새 학기 시작하는데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내 수업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론 전달을 포커스를 하는 것이냐 이거는 챕터마다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주부터 4주까지는 좀 그런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동영상으로 가거나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는 대면 수업을 하시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모아놓고 마스크 쓰고 각자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론 강의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법을 쓰십시오. 단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대면인데 실시간 화상 수업처럼 대면인데 오히려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미크론이 확장돼 가지고 대면 수업인데 나는 학생들이 마주보고 얘기를 하거나 이게 조금 불가능하다. 그게 좀 더 감염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그때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시는 것이 교수님들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업이 즉각적인 상호작용이나 뭐나 이런 게 또는 팀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 불러다 놓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거나 이럴 때 상호작용의 요구가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실시간 화상 수업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활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그 주의할 점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동영상을 찍는 거와 똑같이 내용 전달만 한다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이거는 내 수업이 이번에 실시간 화상 수업에 적절하지 않구나를 결정을 하십시오. 학생들은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동영상 강의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빨리도 돌려볼 수 있고 학생들이 이제 그 동영상 수업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40분, 50분짜리 전부 20분, 25분에 끝냅니다. 빠른 친구들은 15분에. 뭔가 하면 요즘 세대 아이들은 동영상을 이렇게 천천히 보는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또 모르는 부분은 두세 번 돌려보면서 학습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보더라도 내가 그냥 내용 강의만 쭉 할 거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실시간 화상 수업을 포기하십시오. 오히려 동영상이나 대면 강의를 얼굴 보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내 수업이 어떤 학습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시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겠구나를 결정을 하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미 나는 정해놓은 거다라고 하면 내 수업에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해가지고 효과적일 수 있는 상호작용을 설계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그라운드 룰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내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내가 뭔가를 좀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될 때, 또는 학생들끼리 자기네들끼리도 뭔가를 조금 많이 해야 될 때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더 좋은 경우는 실시간 화상 수업은 어떨 때 효과적인가 하면요. 사실은 조금 무조건 내용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배운 학습 내용이 조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학생들이 그 과정에 얼굴 보고 피드백을 교수님이 해주시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학생들이 무슨 이론을 보고 뭔가를 해서 과제를 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시간에 실시간 화상 수업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이때 피드백도 실시간 화상 수업에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수업의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과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50명이 과제를.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10번에 해당되는 친구의 피드백을 내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준다. 나머지 친구들 11번부터 50번까지 친구들은 그냥 듣고 앉아 있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실시간 화상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개별 피드백을 주는 그 시간에 이상적으로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교수님들은 생각하시는데요. 학생들은 내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이 아닌 경우에 그렇게 많이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조금 다른 형태를 고안을 해보시고요.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그러면 실시간 화상 수업이 적절하냐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피드백을 줄 때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과제를 다 냈으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오류가 이런 게 있고 그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많고 그러면서 몇몇의 학생을 잘한 경우에는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그 수업을 하시다가 오류 지적을 할 때는 구체적인 학생 이름을 지적을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라면 학생들이 그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다른 친구들, 특히 성인 학습자의 경우는요. 학습에서 어떤 경우에 자신감이 올라가고 어떤 경우에 그 자신감이 되게 떨어지는가 하면 이 자신감은 동기 요소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수업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학습자의 자신감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잘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남 앞에서 자꾸 칭찬을 해주시면은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가 무척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피드백을 줄 때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이런 실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을 되게 잘한 친구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했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이럴 때 실시간 화상 수업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는데 활용을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요런 그 수업을 할 때 많은 실수를 하는데 누가 이런 식으로 실수했더라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공통적인 범하는 예를 가지고 그냥 피드백을 주면 학습자들은 자신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좋은 피드백을 전략을 활용하는데 우리가 실시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모여 앉아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받아보고 하는 요런 데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또는 과제 같은 걸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께서 요즘에 되게 많이 익숙한 수업 모형 하나 있죠. 이건 뭔가요? 사전에 어떤 기본 개념이나 이해 같은 것을 조금 보고 오거나 뭐 동영상으로 보고 와서 본학습에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수업 방법이 무엇이죠? 교수님들 뭔가요? 채팅창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채팅창에 막 반응을 막 하십시오. 마이크를 켜셔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켜기 부담스러우시면 채팅창에 적극적으로 그런 수업 방법이 뭡니까 교수님들? 뭔가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대답을 안 하실 분이신 거죠? 자, 플립러닝이라고 하는 수업 방법 많이 들어보셨죠? 플립러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쉽게 숙제를 먼저 하고 동영상 숙제를 먼저 하고 수업에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플립러닝의 기본적인 핵심은 우리의 이제 모든 교육이 학습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플립 뒤집어진 거의 핵심입니다. 교수자 중심이다가 학습자 중심이다. 학습자가 학습하는 것만이 학습이지 내가 전달하는 게 학습이라고 보는 관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플립러닝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보고 오게 하고 본학습 이때 이제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걸 쓰시면 됩니다.
자, 대면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요. 실시간 사전에 동영상을 조금 짧게 아주 핵심 내용을 조금 보고 오게 하고 대면 교육에서 학생들 중심의 학습 활동을 시키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이 워낙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대면 수업에서 우리 학습자 중심에 모여 앉아서 뭐 하자 이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우리 교수님들께서 사전에 학생들이 조금 보고 오거나 또는 지난 시간에 뭔가를 한 걸 가지고 실시간 화상 수업을 본 학습에서 이것을 실제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활동을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플립러닝을 온라인 더하기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는 플립러닝은 그걸 사전에 온라인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거를 뭐 대면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학생들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하는 것을 실시간 대면 화상 수업으로 하는 것을 한번 고안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소그룹을 묶어주어서 뭘 시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모여서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나는 줌으로 소그룹 활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여전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한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실시간 화상으로 어떻게 소그룹 활동을 하는지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데 그라운드 룰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요구될 때, 상호작용이 요구될 때, 또는 어떤 연습을 주고 피드백을 시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또 언제 우리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면 효과적인가 하면요. 학습 실제감을 증진시키고 싶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실제감이 뭐지? 이런 이제 의문이 조금 드실 텐데요. 자, 동영상 수업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 실제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수업에서 제일 없는 것이 이 학습 실제감입니다. 이 플레전스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플레전스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면 교육에서는 있는데 온라인 교육에서는 없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감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감이 들지 않는다. 실제로 교육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플레전스의 개념인데요. 우리가 학습 실제감을 설명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학습 실제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영상 수업에서 이 실제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실제감이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자, 교수적 실제감이 뭔가 하면요. 이거는 교수님이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떤 교수님들의 수업 컨설팅을 제가 쭉 이렇게 해보면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선생님의 모습이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만 쭉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수 실제감이 떨어집니다. 교수적 실제감. 우리 선생님이 내 앞에 있어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수적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는요. 교수적 실제감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가장 쉬운 방식은 선생님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수님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을 케어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영상을 끄고 계시지만 제가 카메라를 켜놓은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강사가 여기 앞에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교수적 실제감을 높이는 겁니다. 직접적인 교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러닝 LMS를 쓰면서 공지사항도 자주 남기고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자주 남기고
가끔은 날씨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이 실제로 나와 소통을 하고 이 수업을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가지고 교수적 실제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수님은요. 동영상 수업만 하는데도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실제로 교육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잘 주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체계적으로 수업을 잘 설계하고 조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요, 동영상으로만 진행되고 이러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전 시간에 배운 내용도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수업은 잘하고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입을 스무스하게 하면서 오늘 수업 목표도 잘 얘기하면서 오늘 교육을 이제 본격적인 교육 내용을 이런 도입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학습할 준비를 시키고 그날의 수업의 본 수업을 잘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학습자들이 앞에 없지만 발문도 잘하고 실제로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어쩌고 하면서 발문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다라고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이 하시면서 교육을 잘 이끌어가고 내용도 매우 조직화되게 해서 수업 내용을 전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오고 하면서 교수님이 마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적 실제감을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잘 주기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수 활동, 그다음에 체계적인 수업의 조직화, 그다음에 구성원들하고 담화를 하는 것과 같이 하는 이런 식의 교육을 전개를 온라인 수업이지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리플렉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에 내가 했던 교육 중에서 내가 하는 온라인 교육은 이 교수적 실제감을 주기에 적절했는가를 꼭 한번 그 리플렉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시간 화상 교육은 동영상 교육보다는 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또 실제감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가 하면요. 인지적 실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지만 할 때 우리가 그 동영상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교실 수업에서는요. 선생님이 자꾸만 질문도 하고 해보게 하고 자 옆에 2번 문제 풀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주로 이렇게 멍 때리는 것을 1시간, 2시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중간에 질문도 하고 눈도 맞추고 뭘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지적 실제감은 학습자가 머리를 쓰는 이런 노력을 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실 수업에서는 이걸 자꾸 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동영상만 틀어놓을 때는요. 동영상에 아주 몰입도가 있지 않으면 인지적 학생들은 멍하게 있고 자기가 지식을 자꾸 형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부족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지적 실제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동영상 수업보다 훨씬 더 그 실시간 화상 수업을 통해서는 인지적 실제감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정보를 통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짜라, 그 머리를 써라라고 하는 요구를 실시간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수님들께서 계속 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요런 식은 동영상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지적 실제감을 자꾸 높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머리를 자꾸 쓰게 해야 되는데요. 머리를 쓰게 하려면은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유사한 설명을 자꾸 하면 학생들은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자꾸 다른 상황, 이건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상황을 주면 학생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동영상 수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잘 설계된 자꾸만 갈등 상황, 생각해 볼 문제, 질문 이런 걸 자꾸 주시면 학생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영상 수업보다는 이런 인지적 실제감을 자극하는 것도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은 실시간 화상 교육을 많이 하시라고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훨씬 학생들한테 머리를 자꾸 쓸 수 있는 기회를 교수님들이 더 많이 고무해 줄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사회적 실제감 때문입니다. 사회적 실제감은 뭔가 하면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실제감이거든요. 그래서 대면 교육을 하면요, 당연히 내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회적 실제감 만들어주지 않아도 생깁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또는 선생님한테 모르면 질문하면서 사회적 실제감이 생기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이런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집단 응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동영상 수업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주기 위해서 토론방에서 토론해라, 협업과제 해라, 아니면 서로 뭐 해라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는 사회적 실제감을 자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 대면 화상 대면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줌에서 얼굴을 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실제감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특강 상황처럼 20몇 명의 학습자들이 있는데 전부 카메라를 끄고 있다 이러면 실시간 이 사회적 실제감은 크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사회적 실제감을 실시간 대면 교육을 하실 때 올리시기 위해서는요, 교육하시는 첫날 학생들하고 컨트랙을 맺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카메라를 켜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고, 이거 일종의 여러분들이 그 한 학기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딱 지켜야 되는 룰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첫 시간에 꼭 당부를 하십시오.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수업하다가 중간에 너는 왜 카메라를 안 켜느냐 학생들하고 얘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 그날 수업을 OT를 할 때 그런 것에 관한 충분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킬 거, 교수님이 지킬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지킬 거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실제감을 위해서 서로 이제 좀 정의적인 표현으로 얼굴도 보게 하고, 근데 그런 정도의 조금 유두리는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얼굴 다 나와야 되고 목선까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아침 수업이라 특별히 마스크를 쓰는 거 이런 거 허용이다. 모자를 쓰는 것도 허용이다. 단 최소한 눈 정도는 나오게, 어떤 친구들은 카메라를 이마만 비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만 조금 지양해라.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조금 완화된 그런 룰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런 사회적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사회적 실제감은요, 협력 학습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같이 학습하는 사람들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유대가 형성되고 이러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교육의 후반부에서는 동료 학습에 관한, 협력 학습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설계를 해주시고 이런 사회적인 협력 학습을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꼭 하셔야지 사회적인 실제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이유는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실제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 실제감이 올라가면은 교육의 효과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적 실제감을 위해서는 좀 체계적인 교육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수업을 자꾸 스트럭처를 자꾸 만드십시오. 처음에 들어서자마자 많은 교수님들의 수업 컨설팅 내용을 보면요. 수업을 하자마자 내용 전달해서 수업 마치는 1분 전까지 내용 전달로 끝나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가지 마시고 수업 초반에 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수업 중반에 체계화된 내용 전달하시고 수업 마지막에는 수업을 좀 마무리해주고 학생들한테 어떤 당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전개하는 모습 꼭 갖추시고, 학생들에게 자꾸만 머리를 쓰게, 학생들은 능동적인 존재지만 가만 놔두면 그 능동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게끔 전략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실제감을 주시는 요 실제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상 교육을 하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교육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으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상 대면 교육은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간혹 교실 수업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비슷한 점은 얼굴도 보고 실시간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비슷한 점은 있지만 차이점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의 학생 발언을 통제해놓고 음소거를 해놓고 교육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의외로 매우 교수자 주도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상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전부 나한테 집중하고 있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학생들 반응을 자꾸 보시라는 겁니다. 화상 교육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은 실없이 웃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웃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막 희죽거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나름의 즐거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그 학생이나 다른 친구들이 자꾸만 학생들 주의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나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고 교수님들께서 한 가지 또 가지는 오해, 착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최근에 대학 수업들이 대부분 다 절대평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강의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것을 내가 동영상 강의를 또는 화상 수업을 잘해서 수업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오히려 평가나 이런 걸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이런 반응이 크기 때문에요. 실제로 수업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만족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동영상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몇몇 활발한 학생들 있죠. 채팅을 통해서 쌤 오늘 수업 좋았어요.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몇몇 친구의 반응을 보고 아, 내 수업을 되게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 중에서는 불만 요소들이 있는데 다만 교실 수업처럼 그것이 표면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온라인 수업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화상 대면 수업은 잘 활용하시면 채팅이나 표정이나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걸 활용해서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요. 일단 대면 교육에서는 입 절대 닫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팔짱 끼고 수업 듣던 친구들이 오히려 온라인에서 채팅도 날리고 이렇게 활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속성이 학생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발휘되지 않던 친구들의 어떤 특성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상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는 특강처럼요. 이 방송하고 비슷해서 이 퍼즈가 생기면 일단 에러가 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자들이 쉴 새 없이 달린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이 오히려 훨씬 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피드백이 훨씬 부족한 교육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화상 수업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학생들을 몰입시키는 방법, 참여시키는 방법,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 팁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몰입을 학생들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비대면 화상 교육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 첫날 이제 3월 첫째 주에 비대면 화상 교육에 수업에서 나는 일부는 동영상을 하고 일부는 대면을 하고 일부는 화상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3주 뭐 5주 6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얘기해 놓는 것이 어쩌면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학기 내내 비대면 화상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날에 분명하게 그때의
이 비대면 화상 교육의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또는 내가 15주 중에서 후반부 10에서 15주까지만 이 비대면 화상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9주 말에 그 교육의 룰을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화상 교육의 룰을 학생들하고 분명히 합의를 하십시오. 무조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은 강압적인 교수자의 어떤 그 태도에 매우 반감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 청춘들이 가진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정하자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나타내라가 아니고 얼굴을 나타내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실제감 얘기나 이런 얘기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꼭 같이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그 카메라를 여러분들 얼굴 노출을 하고 싶냐, 그러면 어떤 정도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하고 싶냐, 이런 걸 같이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학생들하고 훨씬 돈독해지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실명으로 이름을 나타내라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것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할 때 조용한 곳에서 접속을 해라. 여러분들 간혹 카페 같은데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런 경우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어폰이나 이런 걸 하고 말할 때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항상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때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한 2년 정도 온라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여건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간혹 가다가 꼭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카메라가 망가졌는데요. 물론 이거를 거짓말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수자의 기본적인 첫 번째는 학생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고민을, 만약에 당장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그러면은 뭐 한 몇 주만 어떻게 허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해 두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 실시간 화상 교육이 다음 학기가 사실은 조금 혼란기인데, 이번 3월 학기가 대면 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앞에 나는 오전 수업이라 대면 교육을 하는데 오후 수업에 나는 화상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뒤에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사이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철 타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적인 생각은 일찍 와가지고 도서관이나 아니면 빈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교수님들의 욕심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그 사이에 이동을 하고 해서 이 대면 교육에 오후에는 참석을 하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저 이동 중에 전철에서 수업 듣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학생들하고 학기 초에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수업이 있어서 내가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친구들, 특히 이 경우는 이동하면서 막 전철에서 카메라 켜라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번잡한 환경이 나오는 그런 거를 수업 시간에 카메라를 켜놓는 친구들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수업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디스트랙션을 시키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카메라를 끄고 참여를 하라라고 하든지, 이런 합의를 첫 시간에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수강 신청 정정하고 이때까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한 1, 2주는 그런 혼돈의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 다가오는 새학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식의 혼돈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비대면 화상 교육의 어떤 룰들을 잘 1, 2주 차에는 잘 설정을 하고 교육을 하셔야지 몰입할 수 있는 화상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 화상, 이건 사실은 꼭 비대면뿐만이 아니고 동영상, 비대면, 대면 교육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대면 화상 교육일 때나 동영상 수업일 때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자, 먼저 제가 지금 박수를 쳤는데요. 이런 게 뭔가 하면 지각적 주의 한계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소리, 그림, 영상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영상을 하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영상에 학생들이 많이 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영상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 조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1분 30초로 넘어가면 학생들은 그때부터 주의 집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자르십시오. 또는 그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스틸 그림 이런 것들이 더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리, 그림, 어떤 교수님들 수업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종 있죠? 땡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놓고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흐트러지는 주의 집중을 그때그때 빨리 빨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쓰십시오. 또는 어떤 교수님, 저희 학교에 있는 어떤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은요. 수업 시간에 가면도 쓰고 나오십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별일을 다 하네 교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매우 좋은 주의 집중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교수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학습자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면 어떻습니까? 또는 다른 방법을 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그걸 통해서 수업에 집중하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과감하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저는 우리 교수님들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런 지각적 주의 환기를 군데군데 섞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지각적 주의 환기는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빨리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서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사실은 더 효과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날 교육에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 학습자들도 지각적인 이런 주의 환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의 우리가 어떤 주의 집중은요. 나랑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건 내 일에 좀 도움이 되겠다. 또는 그거 왜 그렇지라고 하는 이런 탐구적인 주의를 이끌 때 학습자들은 수업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요, 학습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 뭐 어떤 얘기를 해줄 때, 오늘 수업과 관련된 어떤 걸 할 때 주의 집중을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교수님들께서 유의하실 점은요, 학습자들이 관심 있고 호기심 어린 걸 끌어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수업과 관련된 스토리나 영상이나 생각해 볼 이슈를 가지고 오는데, 항상 이 관심의 중심에는 학습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거 되게 흥미로운 주제야 하고 가져왔는데 학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 있는 거는요. 교수님들은 수업 내용에 관련된 것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수업 내용과 관련되지만 보다 더 학습자들이 익숙하고 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이 예가 뭘까를 가지고 오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원심력을 가르쳐야 되는데 원심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어떤 사례나 이슈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걸로 이 탐구적 주의 환기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골프의 스윙을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최근에 20대가 골프를 치는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아주 극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그렇게 많이 이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롤러코스터, 학생들, 성인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롤러코스터나 이런 것들, 자기네들한테 익숙하고 자기네들이 관심 있고 하는 거를 가지고 탐구적인 어떤 질문이나 호기심 어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은 훨씬 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수업에서 자꾸만
영상이나 학생들의 그날 수업과 관련된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슈에 있어서도 학습자 중심의 어떤 스토리나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오라라는 얘기를 자꾸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각적인 주의 환기나 참고적인 주의 환기를 위해서 교수님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사용하실 때 주의점. 우리가 학생들은 어떨 때 몰입하냐면요. 기존에 하던 것과 다른 걸 할 때 몰입합니다. 이 교수님도 영상 보여주시고 저 교수님도 영상 보여주시고 이번 시간에도 영상 보고 다음 시간에도 영상 보고 계속 이런 게 거듭되면요. 학생들은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을 보여주시던 수업이라면 그날은 영상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이 수업을 하겠다. 오늘은 내 얼굴만 봐라. 내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수님 오늘 왜 저러시지? 하면서 학생들은 오히려 선생님 얼굴을 더 뚫어져라 보면서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교수 전략이라도 반복되면 학습자들은 더 이상 주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자꾸만 다양한 교육 수업 전략을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파워포인트를 내렸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계속 파워포인트를 올려다 놓고 교육을 하다 보면요. 교수님들께서 그 화면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가끔은 자, 저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교육을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하시는 그 입모양에 집중하고 어떤 내용 자체에 되게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하실 때 조금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교육적인 방법도 해보시려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의 집중을 이끄시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집중 가능한 시간을 배분하십시오. 지금 그래서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께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은요. 대표적으로 아무리 실시간 화상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 가능한 시간을 고려해서 쉬는 시간을 자꾸 배분을 하십시오. 교수님들이 하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조용하다고 나한테 몰입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학습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수님들께서 더 뭐 이렇게 심리학 이런 것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기억이나 인식이나 망각이나 관한 이 망각곡선인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컨텐츠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도 10분짜리로 자꾸 10분 내외로 해서 잘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기억에 관한 이론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뭔가의 학습 내용을 설명하면 초기 10분에 이렇게 쭉 기억하는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꾸 떨어져요. 1시간 지나면 뚝 떨어지고 1일, 일주일, 한 달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동영상을 만들 때는 잘라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거고요. 우리가 실시간 화상 수업도 최소한 뭐 1시간 정도 되면은 잘라줘라.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기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조금 쉬었다가 하면 그 기억이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수업의 초반이나 마지막에 꼭 한번 다시 제시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하는 얘기 중에서 교수 실제감을 주기 위해서 수업을 좀 구조를 좀 잘 만들라라는 얘기도 했었죠. 교육 초반에 오늘 뭐 할 거다라는 이런 주요한 내용 강조하고 들어가시고 본교육 진행하시고 마무리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또 한번 짚어주고 이러면 학생들의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가능하면 내가 1시간 반짜리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쉬어주십시오. 또는 나는 내용별로 오늘 중요한 내용을 3개를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 하나하나당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를 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을 조금 잘 기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영상 수업이 아니지만 짧은 주제별 모듈형 수업을 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께 너무 오래 쉬지 마시고요.
그 조금 일찍 나중에 오히려 그 한 5분이라도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5분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앞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실시간 화상 교육에서 학습자를 조금 몰입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의 집중 전략 잘 쓰시고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이제 기억하는 특성을 살려서 조금 이렇게 조금 짧은 모듈로 교육을 하고 중간에 조금 쉬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습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시간 화상 교육을 쓰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그라운드 룰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교육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참여를 시키는 첫 번째는 학습자들은 언제 조금 능동적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모든 학습자들은 능동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능동성은요, 학습자의 능동성은 자꾸 트리깅을 해줘야지만 그 능동성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학습자들은 능동적이어지냐면요, 자기들과 관련되거나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나 이런 관심이나 이런 거하고 딱 맞아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우리 교수님들께서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오는 예 이런 걸 자꾸 쓰는데 익숙하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 20대에 또는 내 학습자들 중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대가 많고 아니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요 예가 어떻게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업이 내가 하는 일과 나의 목적과 내가 배워서 나중에 쓸모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훨씬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자꾸만 조금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구성할 때는 학습자 관련성을 자꾸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만들 때 뭐 이런 것들 또는 연습을 시킬 때 이런 것들을 사례를 자꾸 그런 것들을 접목시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질문들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교수님들께 이렇게 쭉 그것을 하면서요. 자, 김영도 교수님, 지금 김영도 교수님 마이크 잠깐 켜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안 키셨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요. 제가 어떤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자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참여를 요구하면서 가장 좋은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래요? 라고 했을 때 자발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잠깐의 기다림을 주면 참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학습자들마다 다른데 소규모 수업 전반적으로 활발한 친구들이 있는 그런 클래스에서는 이런 참여가 약간의 몇 초를 기다리면 참여를 하는데 또 그때의 문제는 하는 친구들만 계속 참여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클래스 특히 수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학습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 대학생들이나 성인 학습자의 특징인데 특히 우리나라 20, 30대 학습자들은 또 어떤 이 문화가 있냐면요.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나선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 발표에 참여를 꺼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안 되면은 가끔은 지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명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김영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불렀을 때 지명을 했을 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고 답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되게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자신감이 학습자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수업의 동기가 흥미가 상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 지명을 할 때에 조금
참여가 너무 별로 없어서 오늘 이런 지명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미리 조금 알려주시거나 학습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계속 뭔가를 강조하는데 오늘 목표는 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거에 관해서 꼭 확인을 할 거니까 누구라도 다 요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는지를 초반부터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자기 목표를 세우고 대답을 할 준비를 학습자들이 하면서 수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면서 요거를 수업 중간중간에 계속 상기를 시켜주십시오. 오늘 최소한 요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에 자꾸 정리를 하십시오. 이러면 인지적인 실제감도 올라가고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꾸 자기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이런 갑자기 지명받는 거에 관한 조금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질문을 던져놓고 한 30초 선생님 기다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간에 약간의 퍼즐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수업 초반에 이런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은 친구들이 한 4~5명이 보이는데 오늘은 수업 시간에 이 친구들이 선생님 질문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친구들이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정도를 던져놓고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약간의 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할 거를 조금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약간의 이런 참여를 자꾸 시키도록 고무를 하시면서 단 그때 너무 부정적으로 강압적으로 급작스러운 질문을 해서 답을 못했을 때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예상되지 않은 질문을 하실 때는요. 정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본인의 경험, 오늘 요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뭐 해보신 경험 있죠? 자, 놀이공원에 가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경우는 대부분 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경우는 갑자기 지명을 임의로 해서 답을 못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를 시킬 때. 자, 그 다음에 학습자를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우리가 참여시키는 방법은요. 참여할 수밖에 없는 활동 위주의 수업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이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우리 교육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강의식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요. 이 교육은요. 그래서 저의 교육의 목표는 오늘 교육이 제가 100을 전달했으면 교수님들은 5%만 아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한 개만 내 수업에 이렇게 하나 접목하면 좋겠다. 이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다 기억하고 뭐 적용하기를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팁을 발견하십시오. 자, 강의는요. 수업이 끝나면 5% 이상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뭘 좀 읽으면요. 조금 더 기억하고 교수님들께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오늘 보여줬던 이 그림들 중에서 교수님들은 조금 더 기억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뭔가 실제로 보여주면요. 한 30%는 기억하네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50% 이상 기억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인가요? 학생들이 직접 토론해보고 실제로 어떤 문제를 실제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거나 이런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해볼 때 또는 자기네들이 분석해보고 평가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 수업이 오래 기억나고 수업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하실 때는요. 내용은요. 사실 우리 교수님들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2시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내용 전달 다 하고 그다음에 언제 이 활동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2시간을 하지만요. 제가 하는 요 교육도 엑기스만 뽑으면 2, 30분으로 저는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정도의 핵심 내용만 딱 전달하고 그 나머지 디테일은 그것에 관해서 토론을 해보면서 알게 하고 실제 그걸 연습해 보거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알게 하는 이런 식의 활동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업의 후반부에 제가 이 특강의 후반부에 잠깐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뭘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참여를 억지로 뭘 시킬까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 참여를 하는 활동을 나는 뭘 만들까를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내 수업에서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위해서는요. 기본 개념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와라. 오늘 수업 시간에는 전적으로 또는 동영상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플립 러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무조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간단한 PPT 자료 요거 한 10장짜리 또는 15장짜리 꼭 보고 와라. 아니면 책 페이지 뭐 읽고 와라. 그 다음에 오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명히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할 거다. 안 읽고 오면 수업 못한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학습해와야 되는 것을 단 이때는요.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너무 많은 걸 보고 와라, 읽어와라 라고 하면 학생들은 보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딱 추려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10분, 15분짜리 뭔가를 딱 보고 오게 하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그 활동 위주의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뭔가를 학습 내용을 조금 보고 오고 수업 시간에는 그 면대면 화상에서는 대면 화상에서는 활동을 하고 그것에 관한 피드백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어떤 더 알게 된 거 또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더 그것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런 수업 방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교수님들? 채팅창을 쓰셔도 좋습니다. 뭐였습니까? 이렇게 받은 그렇죠. 우리 박은선 교수님께서요. 이민선 교수, 우리 선자 교수님들께서 다 얘기하셨는데요. 자, 플립러닝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상 교육을 가지고 내용만 전달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미래융합대학인가요? 저기 그 대학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제 직장인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직장 경험이 있던 성인 학습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교육 활동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론만 하는 교육이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학습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꼭 이런 식의 수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실 때는 사전에 공부해야 되는 그게 이전에 찍어 놓으셨던 이전 학기에 사용하셨던 동영상 학교에서는 이전에 썼던 거 자꾸 쓰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본 화상 수업이 본 수업이고 그걸 위한 보조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영상 강의 자료. 근데 그때 영상을 막 50분, 1시간 반짜리로 찍었다. 이러면 다시 찍으십시오. 10분, 15분은 아주 엑기스 내용만, 가장 중요한 것만. 또는 그거에 관련된 다른 짧은 학습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면 화상 교육에서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이러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수업 효과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에 참여 활동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 다음에 또 실시간 화상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들 수업에 수시로 채팅해라. 선생님이 수시로 그걸 하겠다. 그 다음에 아이콘도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을 카메라로 못 나타내면 이런 걸로라도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자꾸만 학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시키십시오.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제 생기시는 질문이 그러면 내가 실시간으로 하는 교실 수업 활동에는 어떤 식의 그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이 실제로 이제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실질적인 전략을 조금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기존에는 이렇게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실시간 수업을 내가 해오더라도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하신 선생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딴 걸 뭘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별로 안 떠올라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요. 그러면 내 수업을 예전에 찍어 놓은 줌 비디오가 있으면 그걸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가 발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강의만 쭉 하고 있는가, 그중에 발문이 수십 개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좋은 교육을 잘한다고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의 수업은요. 발문이 매우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발문은 뭔가 하면요. 자꾸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본 사람? 예, 단순하게 예, 아니요. 이거 뭐야? 왓에 관한 질문을 자꾸 하시기보다는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학생들의 경험을 자꾸 묻거나 하는 이런 열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때로는 정답이 있는 발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이전에 배웠던 이거 수업 모형 뭐라고 했어요? 플립 러닝이요. 이거는요. 앞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닫힌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발문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자꾸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문을 많이 하십시오. 발문을 할 때 마이크 이렇게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마이크를 켜라 그러면은 수업은 조금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채팅을 자꾸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채팅에 응답을 제일 빨리 많이 한 친구들은 나중에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학습을 잘하고 있다라는 고무를 주십시오. 제가 아까 플립러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민선 선생님, 노정란 선생님, 박은선 선생님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께서 정답을 하셨는데 일부러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입니다. 학습자들한테 자꾸만 이런 성인 학습자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름이 리커거니션이 되면 그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성인 학습자들한테 사탕 줄 수 없고 뭐 이런 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대신 성인 학습자들은 이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 이름을 자꾸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발문 전략을 많이 쓰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강제적인 참여를 하면 긴장감은 줄 수 있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참여를 할 때는 예고를 하십시오. 예고를 하시고 제가 학생들이 이게 너무 주의 집중이 조금 흐트러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 강제적인 발문을 많이 했더니 그 학기에는 학생들이 어김없이 너무 긴장되고 자기는 그 부분이 싫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완급을 조절해 가시면서 그런데 간혹은 강제적인 참여를 시키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이나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는 그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의식 중심의 교육을 하실 때는 배운 내용을 앞에서 쭉 설명을 많이 하시면 뒤에는 연습을 시키는 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요 문제를 한번 줄 테니까 요거에 관해서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나서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하시고요. 그때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게끔 한 다음에 자 누구 한번 자기 풀이 과정 해봐라 라고 해서 누가 풀이 과정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명에 대한 개인적인 피드백을 너무 디테일하게 오래 주는 거는 별로입니다. 학생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것만 짚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또 발표를 시키고 또 핵심 사항만 짚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효과적으로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자주 발문하고 어떤 문제 해결에 관한 연습을 시키고 피드백을 주는 걸로 이런 걸 조금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이론 중심의 수업을 하실 때 강의식 이론 수업을 하실 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이외에 다른 다양한 학습자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동료 학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화상 수업에서 상호작용의 속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는 동료 학습자들끼리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을 많이 고안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그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1에서 10가지를 가르쳐도 학생이 그중에서 2와 3만 오늘 알아간다면 우리는 1과 10을 가르쳤다, 학습을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학습자예요. 학습자가 2와 3만 알아가면 학습은 이것만 된 겁니다. 항상 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잘못된 오해 중에 어떤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하면 1챕터부터 15챕터를 무조건 이거를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교수님들이 매우 많으세요. 과감하게 교재를 재구성하십시오. 이 챕터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빼십시오. 나의 학습자들은 내가 봤을 때 이 챕터 중에 1, 3, 5, 7, 9를 정확하게 알면 가장 최선이다. 이 학습자들한테 맞는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면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수업을 재구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맞도록 시간을 더 할애하시고 하는 식으로 교육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들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제가 이제 동료 학습이나 학습자 참여 교육을 하라라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수업 진도가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한 이 말씀을 꼭 새기셔서 우리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 최소한 요거는 알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과감하게 빼고 넣고를 하시면서 훨씬 더 자기네들 위주의 참여 학습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수업 방법들이 있는지를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론하기. 그 다음에 50% 이상 기억 남는 겁니다. 실제 연습해보기. 그 다음 다른 사람 가르치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동료학습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동료학습의 유형에는요. 학생들끼리 하는 토론,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학생들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 서로 가르쳐주는 이게 아까 제일 효과가 크다고 했죠. 가르쳐주기. 그 다음에 이런 저는 교육에서 학생들끼리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실시간 화상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강의 첫날에 수업 OT를 할 때 이 수업은 한 3, 4주 실시간 협력 학습한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다음 시간에 수업 드랍하죠. 왜냐하면 까다롭다. 하기 싫다. 나는 또 호구가 된다. 이런 애들하고 시간 맞추기 힘들다. 이런 식의 얘기로 학생들은 다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협력적인 팀 기반의 학습이 역량을 갖춘 학습자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만약에 이런 실시간 동료 협력 학습을 구성하고 계시면 OT를 할 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하기 때문에 팀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큰 역량이고 여러분들이 협력학습을 하면 항상 불만을 가지는 어떤 부분 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이게 수업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 그래서 꼭 팀 어떤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동료 평가로 여러분들의 이런 부당하게 그거 하지 않도록 동료 평가를 통해서 팀 점수가 이렇더라도 더 많이 한 사람은 가산점, 더 덜한 사람은 여기에서 감점을 해가지고 보정 점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협력학습에 관한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는 이런 동료 학습을 많이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피드백하는 이런 걸 만약에 과제 제출이 있으면요. 특히 교수님들 60명, 70명 되는 수업에서 대부분의 큰 강의가 다음 학기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실 텐데 내가 언제 피드백을 다 줍니까? 그래서 동료 피드백을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동료 피드백을 할 때 게시판에 과제를 쫙 올려라. 저는 LMS 과제방에 글을 올리게 하기보다는 게시판에 줄을 올리게 합니다. 남의 과제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절대평가일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출해놓고 제 거를 남이 뺏기면 어때요? 그런데 뺏겨봐야 완벽하게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향 평준화가 되겠지만 과제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최근에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과제를 쭉 제출을 하면 앞뒤로 있는 뒤에 낸 친구들이 앞에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피드백을 한 것을 점수에 몇 프로를 넣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학생들 스스로도 이 동료 피드백은 매우 좋은 교육의 툴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이때 피드백을 할 때는 유의할 점이 뭔가 하면 그냥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단순한 피드백을 주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교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들한테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피드백을 할 때는 구체적인 프레임을 제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요 준거 3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십시오. 뭐가 됐는지 하면서 선생님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준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어떤 피드백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요소 있음 없음으로 해도 좋고요. 또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자기가 주관적인 피드백을 쓰게끔 하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과제는 이런 요소를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학습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피드백 같은 것을 이런 과제를 제출할 때는 게시판을 활용하시고요.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실 때는 학생들이 서로 한 과제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소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요 프레임을 가지고 피드백을 말로 구두로 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일일이 피드백을 주지 못해도 학생들로부터 받는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교수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시고 교단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교수님들은 전공의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정교하게 언제 전공 내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알게 되었습니까? 언제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히 내가 박사 과정 중에 뭐 학위를 하면서가 아니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고 하면서 더 완벽하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러닝 바이 티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자꾸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팀으로 여러 명이 하셔도 좋고요. 1대1로 하셔도 좋습니다. 짝이 돼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5명이 어떤 한 팀이 되면 5명이 주제 1, 2, 3, 4에 대해서 각자 공부해 와가지고 서로 가르쳐 주기를 하는 이런 거를 소그룹 활동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때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 것만 잘 알게 된다라는 이런 좀 맹점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대1로 하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반대로 또 이 친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공부해온 거를 하게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야를 나눠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설명하게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그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은 있는데 간혹은 자기 것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꼭 이런 식의 이제 동료 튜터링을 하시면 뭘 해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서로 이제 5개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했을 텐데 내가 1을 맡은 친구한테 다른 거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습이 골고루 잘 일어났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료 튜터링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대1은 똑같은 거를 공부하게 하고 와서 한 번은 A라는 친구가 설명해주고 한 번은 B라는 친구가 서로 설명해주게 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런 교수법을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활용을 하시려고 하면 또 어떤 그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 좋은가 하면요. 학생들이 선생님 얘는 안 해와가지고요. 완전히 뭐 저 혼자만 설명하고 말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 1대1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5명이 다 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5번 친구가 안 해왔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5번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동료 튜터링을 만약에 계획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상호 다른 사람의 학습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시면서 요런 것을 하고 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팀 동료 평가 같은 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에서 어떤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걸 해서 그런 부분이 디텍트가 되면은 그 친구들은 나중에 그 전체적인 학기 점수에 참여 점수에서 감점을 조금씩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줌 화상 수업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5개의 팀을 내가 50명 수업이라 10개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서로 설명하고 있는 동안 수시로 이 방, 저 방 들어가시면서 혹시 이런 친구가 있는 방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5번이 빠지면 5번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30분 동안 이런 활동을 하시면 이 방, 저 방을 1, 2분씩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느 부분이 빠졌다라는 걸 금방 파악이 되시거든요. 그러면 이 조에서는 3번이 빠졌구나 하면은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메이크업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튜터링을 할 때 상호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책임감을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감점이 있다라는 얘기, 참여 점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은요, 상대평가에는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잘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누구나 잘하게끔 만드는 환경이에요. 이 절대평가가 될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이 쓰시면 좋은 전략이 교육의 과정을 평가에 이제 넣으십시오. 다 열심히 참여하는 과정. 그래서 참여를 너무 안 한 친구들은 약간씩 감점이 있다는 걸 꼭 안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교육에 이런 활동에 불만이 덜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1대1로 해도 좋고 뭐 4-5명이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예습을 해오지 않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을 하면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오늘 내가 다 예습해왔지요 또는 예습한 거를 동영상을 올려놓고 예습한 상태를 보니까 20%만 해왔더라. 이건 너무 많이 안 해왔죠. 100명 중에 20명만 해왔더라. 이러면 그럴 때는 최소한의 학습 시간을 다시 주십시오. 자, 그럼 선생님이 딱 10분을 주겠다. 동영상을 빨리 돌려서 봐라. 또는 요 책을 읽어라. 그런 다음에 수업을 다시 한다. 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시작을 하십시오. 또는 여러분들 예습을 해야지만 오늘 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오면 학습자 중심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습을 수업 초반에 항상 퀴즈 같은 걸 보겠다. 그래서 점수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시오. 이때 퀴즈를 볼 때 너무 매주 시험을 본다라는 강압적인 태도로 가면 학습자들은 역시 수업에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앱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그 모바일 앱 중에는 퀴즈 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카웃 같은 앱들은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게임형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수님들께서 미리 문제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은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해서 퀴즈를 풀어보면 학생들은 게임식으로 재밌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습 문제를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습을 조금 보완을 하고 교육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요런 그 상호 교수법 같은 것들도 러닝 바이 티칭의 개념에서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동료 평가도 활용을 하십시오. 자, 특히 나는 이 화상 수업을 통해서 한 3, 4주 정도 매주 하는 협력학습에서는요. 반드시 동료 평가를 안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 이 팀하고 여러분들 이제 줌에서 보면은 소그룹 활동에서 랜덤 구성하기 이래서 한 주는 이 친구들하고 하고 또 한 주는 다른 친구들하고 팀이 구성돼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학생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큰 불만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화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화하는 팀학습에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불만 요소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하지 않는다. 내가 독박 쓴다. 얘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런데 실시간 화상 수업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모여서 뭔가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팀 협업 과제를 기획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은요. 반드시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이론적인 내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플립러닝처럼 다른 걸 조금 보고 오게 하고 영상을 보고 오게 하고 팀 협력 학습을 다른 데서 하시지 마시고 실시간 화상 수업에서 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럼 학생들 불만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 시간 내에 실시간 그 협업을 하게 하면 학생들이
과외 엑스트라 시간에 모여서 뭘 하거나 이러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이 팀 협력 학습을 훨씬 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장기간 수업이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면요. 반드시 학생들은 불만이 생기고 이런 역할의 분배가 왔다 갔다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장기간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동료 평가를 하십시오. 동료 평가를 하는데 이때는 네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동료 평가를 많이 활용을 할 때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 친구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루브릭을 가지고 아까 동료 피드백이라고 했죠. 피드백의 관점에서 동료 평가를 해도 좋습니다. 요건 잘 됐고 요건 못 됐고 그래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매겨서 교수자 평가 몇 점, 동료 평가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제를 하는데 어떤 과제인데 선생님이 항상 일방적으로 과제를 뭐 매겨서 되게 좀 주관적이신 것 같다. 이런 평을 받으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꼭 이런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종 과제에 대해서는 교수자 평가 80%,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 동료 평가 20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자, 지금 우리 오동우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건 제가 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 협력 학습을 했을 때는 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요런 학생들 간의 이런 동료 평가는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바로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학습이 증진되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목적으로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점수를 좀 더 객관적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평가 방법은요. 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평가 루브릭은요. 학생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수 설계 과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친구에 대해서 동료 평가하세요. 막연하게 주면요. 학생들은 개발세발이고 그럴 때 학생들은 더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 주제에 내 과제에 대해서 지멋대로 평가하고 점수 줬다. 이러면서 엄청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만약에 점수 위주의 동료 평가를 줘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넣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루브릭을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제에 대한 루브릭은 교수님들이 전문가니까 제일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교수 설계 과제이기 때문에 분석이 10점인데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 과제 분석, 학습 환경 분석이 있는지. 그래서 5점일 때는 5개를 뭐뭐뭐가 포함되면 10점. 그다음에 뭐뭐뭐가 포함되면 8점. 뭐뭐뭐가 포함되나 오류가 있으면 몇 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루브릭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면서 점수를 얘는 여기에 해당되고 얘는 이거에 해당되고 이렇게 됩니다. 점수 기반의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실 때는요. 매우 구체적인 평가 루브릭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가 루브릭은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루브릭하고 똑같은 거를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가 루브릭은요. 과제를 할 때부터 던져주십시오. 그럼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도 요걸 보고 합니다. 그럼 내가 요거를 채워 넣는가 요걸 넣는가 하면서 자기 과제도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료 평가를 내가 점수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루브릭을 엄격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교수님들은 구글 시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뿌리시면 학생들은 거기 체크만 하기 때문에 점수도 바로 딱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게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의 것을 예를 들면 특히 수강 인원이 100명이다 이런 수업에서는요. 교수님들께서 모든 과제를 학생들한테 다 피드백을 주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동료 평가를 뭐 2, 3주에 한 번씩 이런 과제가 나오는데 내가 100명에 대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루브릭을 만들어서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이 한 과제에 대해서 2명씩이 평가하게 해서 평균 점수가 나오게 하는 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학생들한테도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고
그 손쉽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팀학습을 하셨을 때에는 이런 식의 이제 기여도 평가를 꼭 하십시오. 자, 그래서 팀이 5명이면 요거를 5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팀원 이름 김나영, 그다음에 오늘 사전 과제를 충실하게 하고 그룹에 참여했는가 한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그룹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요거를 매주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수강 인원이 100명이다. 그리고 매주 이제 애들이 한 조에 5명씩 이런 게 나오면 이거 언제 다 수업해가지고 뭐 할 거냐. 사실은 매주 다 수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은 매주 모니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학생들은 이 기여도 평가를 그러면서 한 번씩은 모니터링 한 결과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게 매주 그 모니터링 한다라는 자체만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 매우 엄격하게 하는 그 동료 평가의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뭔가 하면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고 효과가 매우 좋은 동료 평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기여도를 이제 평가할 때 활용하는 방법인데 장기간 프로젝트를 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이걸 꼭 활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가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간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명의 수업을 가지고 5명씩 짝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20개의 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명씩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을 지금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20명의 조가 한 4, 5주 동안 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기말 과제를 만들어냈어요. 기말 과제를 만들어냈는데 분명히 이 중에는 누가 더 하고 어쩌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그 과제를 제출할 때 요것만 주십시오. 본인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몇 주 동안 한 팀 기여도의 합이 100이 되게 해라라고 하면요. 이걸 이렇게 학생들은 주로 적어냅니다. 그러면 본인 김민정 이 친구는 그냥 중간 정도 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이라고 하고 이 김동률이라는 친구가 좀 많이 했어. 나보다 훨씬 좀 많이 한 것 같아. 30. 얘 둘이는 좀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얘도 조금 많이 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점수를 내지라고 하는데 이게 조별로 5명이면 5개의 이런 표가 들어오거든요. 5개의 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평균을 내보시면요. 이게 5명이기 때문에 평균을 이렇게 5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김민정이 평균이 20이 나오면 얘는 평균치 정도를 했구나 하는데 김동률 이런 애는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는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50 막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을 내봤더니 한 40 정도가 나오고요. 어떤 신해철, 이승환 이런 애들은 거의 안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평균을 내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은 평균이 20인데 평균에 비해서 조금 많이 높게 나온 친구, 많이 낮게 나온 친구 이런 것이 디텍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를 가지고 사실은 많이 한 친구들은 더 가산점을 주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팀 과제 점수가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약간씩 감점을 해주시는 겁니다. 점수 보정을 약간씩 해주시는 거예요. 또는 어떤 팀 점수가 35점으로 매우 낮게 나왔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이 친구는 혼자 너무 많이 한 친구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 이 친구들한테는 점수 보정을 교수님께서 한 2점 정도로 해서 37점 정도로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동료 평가를 약간 보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은 불만이 없고 팀 학습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평가에서의 이런 공정성 있죠.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업에서의 만족감을 올리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동료 평가 같은 거 많이 좀 해보시고 새로운 수업 방법 좀 많이 해보세요라고 할 때 그런 걸 안 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안 하시냐면요. 이번 학기 또 강의 평가 죽수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불만인데 특히 협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매우 많은데요.
그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학기 초부터 평가의 공정성 때문에 동료 평가를 반드시 한다. 그리고 협력 학습할 때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참여를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점수에 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협업에 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강조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동우 교수님 동료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가 꼭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내가 요거를 점수를 조금 내가지고 교수자 점수 몇 점, 동료평가 점수 몇 점 이렇게 넣겠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엄격한 평가 루브릭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루브릭은 교수님이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 반드시 요소를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력 과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일 때는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습을 잘 해왔는가, 그 다음에 팀 학습에 활동적이었는가 할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라이커트 정도의 척도 정도로만 해가지고 딱 2개. 평가 문항이 많아지면요 학생들은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명하게 만들어서 근데 점수를 주는 루브릭은 간명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야지 그 디테일을 보면서 평가를 하면서 그 자체가 학습도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주는 루브릭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만들어서 그걸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게 잘 들어가야지 과제는 좋은 과제가 되고 이것도 알고 그래야지만 신뢰도와 타당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는 오늘 제가 소그룹 활동을 조금 해보면서 소그룹 활동을 할 때 어떻게 조금 교수님들께서 어떤 실수를 좀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딱 맞춰버려서 소그룹은 교수님들께서 꼭 해보시기를 아직까지 줌에서 소그룹 활동 안 해보신 교수님들께서는요 집에서 식구들 데리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런 에러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한번 디텍트를 꼭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 여기 줌 메뉴에 보면 밑에 소회의실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와 있으신 교수님들은요. 줌.us라고 하는 PC에서 줌 사이트에 접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시면 거기 또 설정에 보면 일반인지 고급인지에 보면 소회의실 사용이라고 하는 게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줌 활용을 하는데 소그룹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내가 세팅을 해놨는가 이런 걸 점검을 해보시고 소그룹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소그룹 몇 개 이렇게 지정만 하시면 금방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학습자가 참여하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몰입형 화상 비대면 수업을 꼭 이번 학기에 잘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사회복지학과 네. 주영선인데요.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저 혼자 궁금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네. 오늘 강의 되게 잘 들었고요.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학습자를 쉬지 않게 하라고 이제 귀찮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조금 말이 길거나 조금 이렇게 포인트에서 어긋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가끔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너무 학생들의 표정이 잘 보이고 또 제가 이거를 약간 중재하기가 더 꺼려지는 그런 좀 되게 그 방해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혹시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꼭 특히 이제 성인 학습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기가 업무 경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의 초반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무척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수업에서 말이 많아지면은 선생님이
그런 걸 마련해 두셔도 돼요. 줄 같은 거 하나를 마련해 둬서 땡 하면은 말이 길어진다라는 신호다. 그래서 그러면 말을 빨리 끊어라라고 하면서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땡 치는 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그 학기 초반에 같이 이 수업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고무되는 수업인데 그런데 조금 발언의 기회가 조금 길 경우에는 가끔 그걸 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전략을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교수님들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교수님들 시작하시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다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정도를 나는 이번 수업에서 이번 학기 수업에서는 이런 거를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이제 오늘 특강은 그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많은 대내외적으로 신경 쓸 것도 많고 그 학교 상황도 어수선하고 이러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은 가장 학생들하고 호흡할 때 가장 빛나시기 때문에 많은 좀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것으로 많은 힘을 얻으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렇게 특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저희가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공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 5차, 제5차 마지막 교수법 특강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춥고 눈도 오는데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